압도적 재미 매불쇼. 이스라엘 하마스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평화가 오나 싶었어. 휴전. 와, 나 진짜 이제 드디어 평화 오는구나 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심해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자, 김준영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 곧 끝납니다, 평화 옵니다 라고 주장하셨다가 지금 욕 태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이제 바람이었지, 평화가 와야 된다는 바람. 형 그만해. 살 빠지신 거 봐. 아니 진짜로 내가 뭐 쉴드 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원래부터가 이분은 중동의 평화가 와야 된다고 그건 맞아요. 예.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던 분이니까. 살이 너무 빠지셨어. 이거 소개하지 말까 그냥. 아니 너무 안쓰럽네. 성일광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식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정확하게 전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바람을 담았던 거죠. 그렇죠. 예, 네,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안 되냐. 네, 너무 답답하다. 그렇죠. 정말 예. 뭐 어떤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을 잠깐 좀 정리를 어떤 분이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하마스 인질 교환하면서 네. 일주일 동안 휴전으로 갔단 말이야. 되게 좋아 보였는데. 좋았는데 네. 갑자기 지금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요거 상황을 좀 우리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정확하게 하면 교전 중단이죠. 휴전이란 말을 이스라엘이 쓰기 싫어했고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쓰면 그게 이제 휴전 협정 상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우리가 보기엔 말장난이죠. 네, 만나서 그렇죠. 협상을 했으니까 사실 협상의 파트너가 된 건데, 휴전이라고 보다는 이제 잠시 중단이라는 걸로 자기들의 이제 유리한 쪽으로 생각했고, 그러나 이제 이 자체가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이렇게 석방한 이후에 실제로는 이제 하마스 쪽에서는 여성 군인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군인도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군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협상 조건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아이들을 하고 이러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하지만 군인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양보하기를 또 하마스 쪽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마스 쪽에서 우리가 남자 또는 뭐 군인들 보내줄 때는 너네가 더 많은 걸 내어놓아야 돼. 예, 그게 마지막 협상이 깨졌을 때 하마스의 요구 조건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보기엔 그리고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체 세계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교전 중단이라는 탈출구나 휴지기가 좀 필요했던 거 보이고요. 그거 정도도 안 했으면 이스라엘 너무 비난을 받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목적은 사라진 게 아니고 국내 정치 역학적으로 이건 전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부성장 좀 얘기하신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교전 중단했다는 건 아주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로서는 자기들이 하마스를 괴멸시켰다는 자기 판단, 그게 진짜 괴멸시켰든 안 시켰든 자기가 이 정도 하면 괴멸시킨 거라고 하는 순간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근데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격한 거는 또 여론이 더 나빠지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요? 이 교전 중단의 빌미를 제공한 게 하마스냐 이스라엘이냐 이게 엇갈리던데 진실은 뭐예요? 둘 다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건 자체가 안 맞았던 거예요. 아까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하마스는 어린아이와 여성들, 나이 많은 여성들은 그냥 풀어줄 수 있는데 네. 40대나 뭐 30대 되는 여성들은 군인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 그냥 일반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정치범이나 하마스 대원을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더 중량감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살해 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하마스 동료들, 지금까지 하마스 동료들은 안 풀어줬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어떤 돌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여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공격한 사람들, 요 사람 위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풀어줬는데 네. 군인들을 풀어줄 때는 당연히 너도 우리 하마스 대원이나 이슬람 지하드 대원이나 이런
훨씬 더 자기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풀어줘야 네. 예, 비중이 높은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 이스라엘 쪽에서 그걸 거부한 거죠. 음. 그러면서 사실 협상이 깨졌다. 이렇게. 협상이 깨졌어. 그래 누가 먼저 공격한 거예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가 뉴스 본 거는 로켓을 먼저 쐈습니다. 하마스가 예. 하마스가 먼저 쐈다. 로켓을 먼저 쐈다. 근데 하마스 그래요? 쪽에서는 야 이스라엘 니네가 민간이 먼저 건드렸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뭐 언론에 나오기로는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의 핵 미사일 저장소를 이제 공격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전 연장 합의를 이제 박차고 나온 건 이스라엘이죠. 원래는 1대3. 그러니까 이제 인질 한 명 석방당 3명을 풀어주는 이제 단순한 수치의 논리였고요. 하마스 쪽에서 1명 풀어주면 예.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 쪽 3명 풀어줘라.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합의가 이제 나흘간 진행됐는데 그게 이제 깨지면서 이제 그 10명당 하루 연장 그런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7일간 지속된 거예요. 3일 동안 더 지속된 거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성하고 어린이를 이제 노약자 이쪽을 이제 석방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상황에서 여성들이 이제 예비군에 편입될 나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은 여성도 이제 45세까지 전투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은 45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이에요. 거기는 병영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51세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를 정해서 예비군에 소속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동원 전력으로서 48시간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병력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인질권은 여성이라 하지만은 군인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 간에 여성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거 안 받아줬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마스의 전 주장이. 이해가 가죠. 저는 왜 이해가 그래요?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말씀하신 거 7차 때 이제 남은 거 8명밖에 없다고 10명을 내야 되는데 8명밖에 명단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써 이제 거기서부터 틈이 생겼고 그 다음 날에 한 명도 못 줬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없다는 건데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하마스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아니 하마스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마스를 돌려달라는 게 안 맞잖아요. 지금 하마스를 제거한다는 게 전쟁의 목적인데 그렇지. 지금 저걸 인질을 받고 하마스를 돌려주면 이게 앞뒤가 안 그게 맞으니까 앞뒤가 안 당연히 안 맞아. 받아들이죠. 하마스 대원을 다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지금 없을 수 작전을 하고 없는 있는 하마스 최고 지도자가 이거 협상에서 풀려난 지도자예요. 야흐야 시누라는 사람이 시나누라는 사람이 2012년에 풀려난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와. 이렇게 석방해서 풀려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 하마스의 대원을 이렇게 풀어주면 그럴 수가 이게 계속 없네. 반복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그걸 거부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좀 너무했다. 빨리 이스라엘로서는 인질 석방을 안 되면 이 전쟁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전쟁을 이긴들 인질 석방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또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 예. 그리고 인질 석방이 끝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명분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 되게 좀 딜레마인데 딜레마인데. 무조건 빨리 인질을 석방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네. 강경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이스라엘 측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왔어요. 예. 빨리 인질부터 석방해내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아니 그 가장 서로 중요하다. 아니, 서로 좋았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안 된다는 말씀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마스를 종식시키는 게 목적인데 하마스 요원을 다시 보내준다 말이 안 맞지. 네, 그러나 성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렇게 바라는 모습이 들어가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성 교수님 말이 맞죠. 근데 이스라엘 정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어려운 건데. 네. 네타냐후의 발언이 또 욕 바가지로 먹고 있던데요. 네. 그 민간인의 희생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뭐라고 아니 했습니까? 그게 이제 테러가 났었는데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 또 오인. 예루살렘에서 테러가 났었는데 테러범을 제지한 사람을 테러범인 줄 알고 이스라엘 군인이 사살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뭐 어쩔 수 없다.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타냐후 총리가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 났던데. 이걸 대바가지로 얻어 먹었죠. 문제가 그게 많은 왜 거라니까. 문제가 됐냐면 네. 아니 아무리 테러범이라도
무기를 버리고 손 들고 항복을 할 때는 사살을 안 해야 되는 게 교전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스라엘이 몇 년 전에 군인 하나가 팔레스타인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전 규칙을 바꾸면 이번에 이 사람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그 사람이 테러범이라고 오인을 해도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할 때는 쏘지 네. 말았어야 되는데 쏴버린 거예요. 와.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죠, 테러. 오해해서 오인해서 사살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총리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와.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감정 상당히 이스라엘은 그냥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감정의 정치거든요. 즉 말하자면 이제 그 감정이라는 게 잔혹함이에요. 잔혹함인데 이 네타냐후도 이제 독립전쟁부터 해서 이제 쭉 이어온 정치 리더란 말이에요. 그죠? 벤구리온 총리의 이제 이 후대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잔혹함을 보여줘야 돼요. 잔혹함을 보여줘야 되고 그 네타냐후도 그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네. 당연히 거기서 이제 그 테러 집단 하마스의 테러 집단과 이제 서로 이제 총격전을 벌이던 권총을 가지고 총격전을 벌이던 이스라엘을 이제 군에서 이제 사격을 해서 네, 오인 사살. 예, 오인 사살을 네.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됐건 헤즈볼라가 됐건 그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됐건 잔혹함을 보여줘서 교훈을 남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게 네. 단 한 번도 네 차례의 전쟁이나 두 번의 레바논 전쟁에서도 자기네들이 목표를 정하면요.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가는데 끝까지 가는 와중에 일어났던 게 안보리 제재예요. 안보리 제재는 뭐냐면 결국은 민간인의 희생이 많다. 니네들이 이제 휴전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요구가 계속 되던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목표 달성할 때까지 간다. 그대로 갔기 때문에 지금 전쟁도 상당히 그 하마스가 괴멸되기 전까지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갔잖아요.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국에 주둔하고 있는 하마스 세력까지 다 괴멸시키겠다고 신벳 그 정보기관 국장이 또 얘기를 했거든요. 더 넓히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명확히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인명이 피해를 본다. 이거는 우리 대의에는 맞지 않다. 맞지 않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네타냐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근데 국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상당히 동의를 많이 했죠. 그래요? 근데 아.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에 인질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질의 네. 변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이제 국방 그 IDF 이스라엘 방위군 청사 앞에서 지금 반전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인질로 석방된 가족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질로 잡혀 있는 가족들이 지금 IDF 이스라엘 방위군 청사 앞에서 지금 반전 시위를 하고 있는 여론 자체가 양분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초기부터 사실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쁜 적이 없었어요. 지금이 그러니까 제일 나빠요. 제일 나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게 그 나타나유 정부의 이스라엘 정부의 햇볕 정책의 실패다 이랬거든요. 완전히 잘못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욕먹는 이유가 햇볕 정책 한 적이 없거든요. 계속 탄압하고 오픈 감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강경책이 불러온 이게 오히려 비극이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나라 보수 언론만 빼고 전 세계가 다 알고 다 있는 알고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기에 옛날처럼 현상에서 벌어지는 하마스의 선제 공격이라는 부분 외에도 그건 네. 물론 비판하지만 이걸 초래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7일간의 교전도 옛날과 달리 한 이유는 사실 그게 워낙 나쁘기 때문입니다. 여론에 밀려서. 근데 그 여론이 이 네타냐후 정부의 종전까지 갈 정도의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내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
민간인 그 희생 자꾸 나오면 안 돼. 뭐 이렇게 압력 가하는데 그게 진짜 압력 가하는 거야? 아니면 압력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네, 효과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실제 그래도 미국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 라파 국경, 이집트 국경 남부에서 구호품이 뭐 몇백 대라 하루에 몇백 대라도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가자 주민들을 위해서요.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구호품이 들어가고 있고 네. 이스라엘이 지금 남부 지방에 이미 지금 작전을 시작했어요. 북부 지방은 지금 하고 있고 남부 지방은 또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공격하지 않았던 안 곳이에요. 왔죠. 지금 2, 3일 한 이틀 됐습니다. 아. 남부 지방까지. 그래서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라. 막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안 주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야, 미국에서. 예,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측은 뭐 막무가내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조심을 네. 한다고는 하지만 네. 왜냐하면 다들 한 200만 되는 인구가 지금 남쪽에 다 대피해 있거든요. 또 거기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 이제 피해가 안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아무튼 뭐 계속 할 것 같다라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결단 어떤 결단은요? 빨리 이 이스라엘을 제어를 어. 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전쟁을 못 하도록 휴전을 하도록 네.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있죠. 외교적 압박을 한다든지. 네. 아니 이전에 다 그렇게 해왔어요. 돈 끊으면 돼요. 돈 네. 끊으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금 감수하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이스라엘 지원법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두 개를 지금 지원을 하는데 공화당이 계속 저항하고 있고 네. 그걸 아예 저기 민주당 정부가 네. 그 끊는다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곤란해지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만한 용기가 바이든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그 용기라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다음 대선에 그렇죠.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사실은 오바마 때부터 민주당은 국내 옛날처럼 국내 유대인들한테 휘둘리지 않아 왔어요. 그래서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관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정말 유대인 세력들하고 적대적으로 되면서 선거에 이길까 하는 이길 수 두려움이 있을까요?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아. 어정쩡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미국 내부에도 반유대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너무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도박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든이 쫓기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어정쩡해져. 어정쩡하구나 지금. 이 그- 도박을 근데 걸 이제 수도 없고. 미국 입장에서 일관되게 전쟁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전 중단하고 이후에 재개되는 상황까지 일관되게 미국의 관료 바이든을 비롯한 관료 집단이 얘기하는 게 자위권의 인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용인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해결책으로서 이제 그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은 자위권을 인정한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 어제도 얘기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럼 전쟁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거 전쟁을 지지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해리스 부총리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에 어떻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다음에 이제 가자 지구와 서한 지역을 통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국가는 인정하되 네. 그다음에 이제 통합된 상태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 이제 피에로가 이제 자치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의해서 하마스가 아닌 자치정부에 의해서 통합된 상태로 하나의 국가를 인정하겠다. 네. 이런 표현도 써서 약간 그 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표현들을 써서 지금 뭐 달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에이. 동력을 주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에이. 아니 근데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어요. 카타르가 계속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그다음에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관리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어요. 휴전 중단을 다시 연장하기.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네, 있습니까? 네. 전쟁 또 중에 다시 또 희망적인 회로 돌아갑니다. 네, 전쟁 중이지만 협상을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전쟁 중에도 협상 계속 하고 있다. 그거는 그래서 그래도 또 다시 희망적이네요. 휴전으로 왜냐하면 인질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다. 그래도 희망적이네요. 네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네.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네. 요거 뭐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됐는데 이건 뭐 뭔지를 몰라가지고요. 제가 우리한테 많이 불리한 겁니까, 교수님? 이게 이제 원래 IRA를 조금 잠깐만 다시 설명을 네, 드리면 네, 네. 이게 이제 바이든이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 바이오 칩이라 그래서 BBC라 그럽니다. 이게 미래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제조업을 일으키고 거기에 우방국들이나 동맹국들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네. 지금 세우고 우리가 거기에서 가장 큰 투자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속한 거는 1,000억 달러입니다. 133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된 게 73조입니다. 133조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이미 지금 공장 짓는데 투입이 되고요. 약속한 거는 지금 133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유럽 우리 기업이 이제 미국에 다시 들어가면 5대 기업이 들어간 그러니까 겁니다. 미국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들어갔다 이거죠. 들어갔죠. 근데 네.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 이 정부가 거짓말 시키는 게 뭐냐면 아예 그렇게 투자해 놓고도 우리는 이 공장을 지을 때까지 한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린 지어주고 우리는 하나도 덕을 못 보는 거죠. 빨리 지어가지고 거기서 생산할 때까지 우리는 못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예요. 이 반도체는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반도체 우리 60%를 수출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더 이상 중국한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설비정대를 하다든지 고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네. 근데 지금 IRA 법이 뭐냐면 네. 이제 중국 재료를 25%까지 쓰면 나중에 지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어도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세부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미국한테 요구를 하지 않고 계속 미국으로부터 세이프가드나 가이드라인을 우리한테 제시받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더욱이 문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 다 안 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133조를 하고도 트럼프가 당선되면요. 그 미국에서 생산해도 보조금 없습니다. 그거 왜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으면서 아무것도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우리 보호 조항을 하나도 미국한테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와. 그냥 막연한 기대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그때는 세부 조항 자체가 안 나왔고 그다음에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을 하고 생각이 아니라 약속을 했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약속은 안 했죠. 그 언론에도 다 나왔고 약속은 안 했고요. 그러다 음에 한국에 이제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 정부가. 예. 그래서 이제 현지 공장을 지으면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이거에서 이제 보조금 혜택을 받고 그러다 보면 투자한 만큼 이제 그만큼 이제 이익을 갖고 네, 올 네.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논리였는데 네. 이 세부 규정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죠. 아, 근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망했네. 아 이때까지 불안했는데 실제적으로 조항이 나왔으니까 불확실성이 사라졌죠. 에라이. 아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다행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더 달라뗐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재협상이 안 되나요? 그 재협상을 한다고 또 윤 정부가 거짓말 해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근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이걸 의제로 올린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도 이러니까 어. 미국 기자가 LA 타임스 기자가 우리가 한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투자하는데 이런 취급해도 되냐고 미국 기자가 우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런데 한 번도 의제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네. 근데 진짜 더 신기한 거는 기업들도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 25%를 만약에 안 쓰면 네. 지금 여소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소수 문제 터졌죠? 네. 이게 경제란 말이에요. 네. 왜 그러면 그 문제를 안고도 기업들은 중국 걸 살까? 싸니까. 싸니까. 수송료도 적으니까. 지난번에 문제 됐을 때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도 아닌데 기업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해주지 않으면 네. 미국과 바이든과 우리 기업이 1대1로 아유 그 잽이 안 되죠. 잽이 안 되고 실제로 바이든이 전화를 직접 거잖아요. 직접 압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렇지. 대신 해줘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친하다며.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기 투자한 금액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왜? 환율. 아유, 처음에 어떡해. 약속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망했네. 지금 그런데 이미 했잖아요. 그걸 되돌리는 건 더 손해인 거예요. 지금 기업들은 속이 부글 끝나고 생각합니다. 망했어요. 아니 뭐 저는
꼭 그렇게까지 희망회로. 긍정적으로 이분은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희망회로가 재협상하고요. 예. 트럼프가 돼도 트럼프랑 또 재협상하고요. 하면 되지 아니 않겠습니까? 트럼프는 트럼프를 재협상 없앤다니까. 트럼프는 예. 재협상하기 어려운 게 제가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사실. 나중에 보고 내 돈 내라 그럴 겁니다. 예,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이게 다 항공모함,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이거에 대한 비용을 다 쪼개서 그냥 구체적인 액수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트럼프 시절에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트럼프는 오면 더 강경해져. 오히려 이거는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죠. 아니, 미국 근데 우선주의로 가는데. IPF를 자기가 되는 날 파기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투자를 했는데 되고 나서도 보조금 못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그러니까 당한 빼지도 거예요. 못하잖아요. 당한 거예요. 당한 거네 그냥. 그러니까요. 거의 삥 뜯긴 수준인데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삥 뜯는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옛날에. 이건 삥 뜯는 수준이에요. 아, 근데 우리가 뭐 아직 빵 셔틀한 거예요. 트럼프가 저기 된다는 보장이 없죠.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벌써 트럼프 걱정을 하십니까? 성 교수님 좋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예를 들어 바이든이 또 된다고 해도 그래도 손해잖아요. 또 문제고. 문제. 이래저래 다 문제인데 왜 이렇게 성격이 좋아요? 바이든은 하면 됩니다. 재협상하면 돼요. 네. 그래요? 교수님이 좀 협상 좀 잘해주세요. 아니, 아니 외교부로 가셔야 저 돼요.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애를 써야 희망을 갖는데 그렇지. 애를 안 쓰고 정식 의제를 올리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희망을 갖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이러겠죠.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하면 이 방송 제재를 하겠죠. 뭐 한 번 쫓겨나서 두 번 못 쫓겨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상한 게 아니죠. 문제가 됐던 게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포탄이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한테 주는 포탄보다 한국 한 나라가 주는 게 더 많다 그랬어요. 이게 뭐하고 또 일치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133조는 유럽 전체가 미국에 투자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통 크네. 그러니까 통큰 호구예요. 와. 이게 제가 작년부터 와. 계속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러시아를 공격할 그것도 근거가 별로 없는데 그걸 처지냔 말이에요. 우리가 폴란드 통해 가지고 도청 자료에 나왔듯이 와. 다 공급하고 있죠. 그다음에 미국 통해 가지고 지금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지금 나왔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무기를 팔 때는 제3자 금지 조항에 사인을 해야 돼요. 네네. 안 하면 돌아서 북한한테도 이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게 불문율입니다. 네. 이게 안 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통해서 가면 공급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분단 국가인데 지금 전쟁하는 국가에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어요. 자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미국이 제일 원하는 바를 우리가 다 다 한 해주고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나라랑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로. 합친죠. 어. 유럽 전체를 합친 거. 근데 우리한테 이대우를 한다고? 예. 아니 근데 대접도 받았죠. 뭐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핵 추진 잠수함에 탑승을 탑승했구나. 했잖아요. 롯데월드 왔어요? 아니 롯데월드 왔냐고? 아니 뽑으려고 하면 그게 딱 뽑히잖아요. 누가 핵 추진 잠수함에 올라타요? 국가원수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또 네덜란드 가신대잖아요. 네, 12월 11일에 또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꼭 근데 엑스포 유치를 했으면 좋겠네. 가서 총리하고 만났는데 그 총리 곧 잘릴 총리입니다. 왜냐 맞아요. 최근에 자유당이랑 극우 정당 1등을 했거든요. 지금 저물고 있는 정권하고 갚는 겁니다. 지금 거기 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빈 방문이라고. 그러니까 왜? 국빈 방문을 초청했으니까. 엑스포 유치해요 또? 풍차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풍차. 답답하네요 진짜. 희한하네 진짜. 전 정부가 유치한 국제 행사 잼버리는 망쳐. 망쳐. 그리고 유치할 행사는 유치 못해. 119대 29. 그거는 원래부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압니다. 제가 못하게 바보예요? 그럼 계속 제가 못하게 했잖아요. 저는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 욕 교수님 먹으니까 부산 분들. 그게 아니라 제가 부산 분들 교수님한테 제가 바보 아니잖아요. 그 어렵다는 거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저를 보호하시는 마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아니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